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에 전답으로 해서 새 필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땅입니다. 13억짜리가 6억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큰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기호 3번, 2번, 1번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국어로 돼 있죠? 네. 자, 국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진입도로가, 이게 현황도로가 이 국어를 현황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이 땅의 문제는 도로법엔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는 거고, 지적법에도 도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 이 땅은, 이 국어는 여기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죠, 이렇게. 다세대가 지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국어를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허가 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 두 필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개를 같이 낙찰을 받아서 여기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 뒤로 제가 보기에는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여기까지 해결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으로는 조금 좀 제대로 활용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 개를 전부 다 지금 여기 보면 장안동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그 평택에 옛날에 그 미군에다가 렌탈하우스를 할 때가 상당히 좋았던 땅인데 지금은 전부 다 그 렌탈이 지금 옛날처럼 안 나고 집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의정부나 모든 그 부대들이 미군들이 평택으로 이주했지 않습니까? 그때 평택으로 이주하면서 그 평택에 거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군인들을 렌트를 할 수 있게끔 많이 해서 렌트를 해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평택 미군 기지 안에다가 거주할 장소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예전에 렌트를 해서 쓰는 사람들이 렌트를 안 하고 전부 다 부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렌트하는 하우스가 전부 다 많이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땅에 렌트를 하는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집을 사용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 이 앞에 지어진 것도 집이 지금 남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렇게 다세대나 렌트해주는 집을 지어서는 절대 안 되고 창고나 이런 걸로 합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세븐일레븐 크게 이렇게 있고 여기 뒷땅이 이만큼이다 보니까 이 뒷땅을 옛날에는 보면 다세대를 지려고 이렇게 자른 것 같은데 다세대를 짓지 말고 이 땅 전부 다를 창고로 사용하는 걸로 바꾸는 게 내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뒤 안에다가 창고를 짓고 여기 보면 야적장을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매도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땅이죠. 보면 여기 보면 요 땅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가 고독지구죠. 지금 개발하는 고독지구하고 상당히 이게 가깝고 여기에 지금 그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상당히 제가 보면 위치 자체도 좋고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것다 하청업체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렌트하우스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보면 여기가 좀 보면 이 숲이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저기 미군 부대거든요. 미 숲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 옮기면서 렌트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부대 안에다가 다 집이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렌트하우스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2023 타경 3641 해갖고 지목이 대지로
58.5평인데 감정 가격이 3억에서 시작해서 1억 4,7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뭐 회사에서 법인에서 갖고 있는 건데 제가 봤더니 요 땅 이렇게 길쭉하죠, 땅이. 요 땅보다는 조금 좁죠. 이게 그 약점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 집 있죠, 여기. 이 집이 이쪽 옆에 땅을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집을 질 때에 여기로 넘어간지 모르고 지었겠죠. 지었는데 나중에 지어놓고 나서 이걸 갖고 측량을 해봤더니 이 집이 이 뒤가 일부가 이쪽 땅을 침범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이 땅만큼을 잘라서 팔아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잘라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58평이라는 것은 조금 한 65평짜리로 다 돼 있던 것이 좀 줄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58평으로 줄어들었고 땅 가격도 3억에서 1억 4,7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좋다는 것보다는 가격이 이렇게 반 가격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지르지 않고 낙찰 받는다면 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항상 경매를 하면서 입찰에 들어갈 때에 낙찰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돈을 벌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가서 지르지 마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경매에서 돈을 벌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버스를 놓치니까 다음번에는 리무진이 오더라 이런 마음으로 낙찰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돈이 되는 가격으로 입찰하고 떨어져도 그럼 다음번에 다시 또 다른 거 들어가 보지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현장 가서 눈치 보면서 얼마 쓸까 하시는 분은 경매로 낙찰은 받을 수 있어도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절대 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것이지 반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 절대 추천 안 하는 땅입니다. 7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포천시에 보면 채무자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 건축물 관리장을 띄어서 확인해 봤는데 제가 편집을 하면서 건축물 관리장 여기 넣지를 않았더라고요. 그 실수된 것 같은데 3억 7,600짜리가 2억 6,300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70% 한 번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채무자 이름으로 돼 있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가 임차인은 대표가 누구로 돼 있냐면은 차 누구로 돼 있는데 이분은 땅 주인의 배우자입니다. 그 때문에 땅 주인이 여기다 건물을 집어넣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놓고 전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포천제일신용협동조합에서 설정을 했죠. 1번이 기준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을 해놨죠. 2011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2013년도에 가등기를 해놨죠. 담보 가등기를 했잖아요. 근데 담보 가등기를 다른 사람이 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순위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2순위로 설정하신 분들은 지상권 설정을 안 한 거예요. 2순위는 1순위는 설정을 했고, 근데 지금 1순위가 경매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2순위가 집어넣기 때문에 건물은 매각제외, 딱만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여기에 청구 금액이 여기 보면은 임의 경매로 해서 여기 청구 금액이 얼마죠? 여기 보면 1억 1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1억 1천을 갚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강제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1억 1천 갚아버리면 우리는 낙찰 받았다가
취하돼서 입찰 보증금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하게끔 되겠죠. 저는 처음에 이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줄 알고 이거 그 건물은 제대로 지어졌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왜 없는가 하고 봤더니 건축물 관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고 봤더니 이 2순위 설정권자가 개인이다 보니까 지상권 설정을 안 했고 거기에 있는 건물을 등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설정 같이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땅만 나온 거고 1순위는 지상권 설정을 해놨죠. 여기 보면 이런 페인트를 지금 장사를 하는 이런 집이더라고. 집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조립식으로 친 것 같기도 하고 이 근처가 뭔지 몰라도 로드뷰를 쭉 보다 보니까 그 또 페인트 가게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죠? 위치가? 포천시 신북면이죠. 자, 8번째 물건은 이거는 경기도 양주시 운현면 건데 이거는 제가 그 두 필지는 농지증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감정평가가 5억 천인데 2억 300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필지가 보면 1, 2, 3, 4, 5, 6, 7까지 있죠. 1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는 전부 다 전이죠. 그러니까 4, 5, 6, 7 4, 5, 6, 7은 이거는 보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록 여기 보면 목록 4 내지 7 토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4번하고 7번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요거는 현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는 농지증이 필요하고 요 두 개는 같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요 5번하고 그러니까 4번하고 4 내지 7번 4번하고 7번은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이 필요한데 농지증을 띄는 데는 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현황 도로로 돼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자,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4번서부터 7번까지가 보면 그 전으로 된데 여기 보면 여기 7번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현황 도로로 돼 있어요. 여기가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낙찰받는 땅은 요 땅입니다. 여기까지 다 낙찰받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지적수상한 도로가 없고 현황 도로만 있는 겁니다. 이 뒤는 도로가 아니고 국어입니다. 여기 보면 이건 국어입니다. 여기 보면 자연 취약지구로 돼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도로 없이 우리가 낙찰받는 건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요만큼이지 않았습니까? 현황이 이렇게 도로가 있고 우리가 여기 보면 낙찰받을 땅이고 여기 현황 도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적도상 도로도 없고 도로법엔 도로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땅은 지금 이 땅입니다. 여기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땅은 이 땅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쓰는 이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그러니까 지목이 전인데 도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농지증을 좀 해드린 게 제가 보기에는 뭐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띄워주는 데는 내가 뭐 문제가 없는 걸로 봐요. 보면.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에 보면 현황 도로는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를 내줄 거 아닙니까?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가 봤더니 우리가 땅이 이 땅을 지금 낙찰받는 거죠. 여기 앞에 집이 있죠. 집이 이제 대문이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제가 여기 대문에 이렇게 나 있는
이 집에 배치도를 띄워봤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6m 도로로 나와 있죠. 즉 이 얘기는 도로법에 한 도로도 아니고 지적법에 한 도로는 아니지만 이 땅이 건축법에 한 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은편에 있는 이것도 이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는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도로가 우리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땅이죠. 도로니까 막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보면 감정 가격이 지금 얼마라면 34%로 떨어진 걸로 나와 있지만은 여기 보면 34% 떨어진 거 나와 있지만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거는 빼놔야 되면은 34%가 아니라 49% 정도 떨어진 걸로 보면 맞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땅, 이런 곳에, 이런 땅에, 이런 도로가 있는 곳 앞에다가 이 정도 땅이라 그러면 49%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싸니까 얼마든지 저는 투자를 해도 수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자, 천안에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좋은 땅입니다. 보면 2023 타경 118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시동 도로 토지 일부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면 땅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돼 있죠. 근데 여기 하나, 맨 끝에 거 하나는 요거는 213-28은 현황이 도로로 돼 있고 요거는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여기 보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놨나? 제시의 물건 건축을 위한 바닥 기초 콘크리트를 포함하여 일괄 매각 포함하여 바닥 콘크리트까지 일괄 매각이 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허가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본건 1번 3번 목록은 신축 허가를 받고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바 건축허가 내용 및 취소 등에 대한 사실은 확인이 필요함. 그 다음에 본건 토지 안에 단지 내 도로지나 서축 기존 도로 사이에 사유지로 표시된 도로가 있는 바 사유지로 인한 통행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해 보임. 자, 여기는 권리분석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먼저 주인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바닥공고리를 쳤는데 바닥공고리를 친 것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는 허가가 우리한테 넘어온다는 게 다시 말하면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그대로 넘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허가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낙찰 받는 것이 지금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고 요 도로의 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막 바닥 공고리가 이렇게 쳐져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아까 얘기한 거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있죠? 다른 사람 땅이 있죠. 여기 보면 이 지가 일부로서 사유지로 표시된 부분 여기 보면 사유지로 표시된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도로로 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현황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있죠. 여기는 다른 사람 땅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제가 이 집을 가지고 요 집이 있습니다. 요 집은 우리 도로 지분 있는 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건축허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지금 남의 땅이지 않습니까? 이만큼이. 그러니까 이 집도 남의 땅을 들어와서 집이 지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건축물을 현황도를 이것도 봤더니 여기 보면은 12m 도로, 6m 도로로 표시되어 있죠.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여기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인정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우리가 낙찰 받는 땅인데 이게 항공사진에는 지금 바닥 공고리 친 게 안 보이는데 보면 요 근래 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도로가 돼 있는데
안녕 똑똑이라고 돼 있죠. 안녕 똑똑이 여기 앞에 요 땅 요만큼이 지금 사유지라 이런 얘기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막지도 못하고 막을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새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닥 공물이 친 것을 우리가 허가를 받은 거를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지 명의 변경을 한다 이런 얘기. 이해가 가셨나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명의 변경 하려면 어차피 명의 변경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제 다르니까. 좀 까다롭게 해서 그런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게 했을 때는 그 건축지 명의 변경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먼저 주인과 나중 주인만 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설계 사무실이나 감리하고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보면 그렇게 해서 바꿨는데 예전에도 뭐 먼저 사용선악서를 안 받아 한다 해갖고 못 해갖고 유튜브에서 와갖고 제가 가서 건축가에 가서 건축지 명의 변경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안 해준다 그랬더니 그냥 바로 바꿔줬는데 그 건축 그 명의 변경하는데 건축사의 도장이나 시공자의 도장은 필요가 없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지 명의 변경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이렇게 있어요. 건축주 명의 변경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건축주 그러니까 시공자나 감리자의 도장이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거는 없이 거기에 시공자든지 아니 설계자든지 감리자가 하는 게 있으면 새로운 사람에게 나 저기 뭐야 이거 설계하고 뭐 하던 비용 있으니까 당신 이걸 인수받았고 공사를 받고 허가 받은 걸 넘겨받았으니까 날 돈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는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를 도장을 찍어야지 명의 이전이 된다는 것은 건축지 명의 이전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맞지만 다만 제가 먼저 했을 때는 건축주 명의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넘어오는데 거기에 그 농지였었거든요. 농지 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허가를 다시 받으십시오 해갖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농지 전용 부담금은 따로 냈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는 다시 또 받았었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보면 여기 새로 저기 뭐야 세종 고속도로 생기는데 근처는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근데 옛날 고속도로 있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쪽 천안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땅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도로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자 10분만 쉬었다가 집은 매각 하십시다.